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랜드 클로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스레드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글을 작성하는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몇만 조회수는 아니지만 1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 1700 조회수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렸던 글들이 1000 이렇게 해서 스레드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도 스레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글쓰기를 많이 작성을 해서 올렸더니 30일 만에 누적 조회수 62만. 자, 이거를 3개월로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3개월로 이제 데이터를 했더니 89만 조회수, 총 반응수 1.1만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는 9,000개 이상 달렸고요. 우리가 스레드에다가 글을 많이 작성을 해야지만 스레드 유저들이 좋아하는 글들이 어떤 건지, 나의 글들 중에서 어떠한 글들을 통해서 가장 팔로워가 많이 늘어났고 유입이 많이 됐는지, 또 어떠한 글들이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분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레드 브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터인데 음식이나 패션 관련 해서 스레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이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팔로워 분들과 여러분들이 올리려고 하는 주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감이나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마케터인데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글들을 꾸준히 올렸더니 자기개발 쪽이나 마케팅을 하시는 디지털 노마드 분들이 제 스레드에 찾아와서 팔로우를 하던가 아니면 공감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스레드에다가 글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를 찾아서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느 정도 인지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그런 쪽에 컨텐츠들을 자꾸자꾸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692명, 5,700명이라는 팔로워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약 3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툴들을 통해서 저는 글쓰기를 많이 올릴 수 있었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하루 동안 10개 올리는 챌린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하루 동안 내가 살면서 과연 10개의 글들을 올릴 수가 있을까라는 걸 제 자신조차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글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부터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첫 번째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우리 오늘도 스친들 위한 글 10개 올릴 준비되어 있지라는 글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미션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글을 제가 올렸겠죠.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 그 다음에 마지막 스레드 글이라고 해서 저녁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하루에 10개 정도 글을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글들을 제 생각만으로 작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뺏겨요. 이렇게 10개의 글을 올리다 보니 한 개의 글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들을 제가 찾아서 올렸던 것이죠. 네, 이런 글들을 어디서 이제 찾을 수가 있냐. 먼저 저는 챗GPT를 통해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제가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저는 나는 마케터야, 2025년도에 뜰 마케팅 툴 10가지만 핵심적으로 알려줘 라고 했더니 2025년에 주목해야 할 마케팅 툴 10가지 라고 이렇게 챗GPT가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하나의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아마 500자 이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글들을 스레드에다가 옮기면, 한번 스레드에다가 그대로 덧붙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80 글자 수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180자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삭제를 시켜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미리 스레드에다가
복붙을 해 놓고요. 여기서 좀 관리를 해 둡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핵심 카테고리들로만 정리를 해서 10가지 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삭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다 영어로 나와서 조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누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주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발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한국어로 GPT가 다시 작성을 해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챗GPT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문장이나 문구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리튼입니다. 리튼이라는 AI 도구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SNS 게시물이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 자, 리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스레드라는 걸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렇게 있는데 스레드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동 완성을 통해서 또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에 맞게끔, 스레드 요즘에 대부분 반말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글을 많이 쓰는데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 습관 차이점 진짜 흥미롭지 않아? 스친 너도 느낀 적 있지? 이렇게 스친이라는 말까지 AI가 작성을 해줍니다. 부자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셋째, 10가지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어요. 요청사항에다가 저는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시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행동습관 10가지. 자, 이것만 복사해서 다시 메모장에다가 넣어볼게요. 행동습관 10가지.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습관 10가지. 부자는 목표 설정을 잘해. 가난한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해. 부자는 항상 배워. 가난한 사람은 편안함을 좋아해.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좀 정리만. 자, 아까 제가 올렸던 10가지 그 글들 중에서 17,000 조회수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유형의 글들인데, 자, 게시를 통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중 보기.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10가지 글들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런 이제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적인 글들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챗GPT 명령어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재미난 요소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뭐 스친들 중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퇴사 할까? 아니면 그냥 다닐까? 이런 회사 가감이 나오세요. 이런 식의 글들도 1300 조회수를 달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들도 공유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좋아요, 공감, 댓글, 리포스트 숫자를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의 저의 이제 스레드 방향성을 읽어 나가는 거죠. 물론 무작정 많이 작성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낚싯줄을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대를 바다에다가 아니면 호숫가에다가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낚싯대가 하나인 것보다 10개인 게 더 물고기를 낚을 확률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마케팅, 핀터레스트에서 글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핀터레스트에서 글을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이제 쓴 글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는 없는 이유.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글을 쓰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고요. 출처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미지를 따로 가지고 와서요.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이걸 갖다 놓고요. 컨버팅을 통해서 텍스트만 따로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 이미지나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 없는 이유, 이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내가 제일 힘들어진다.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이제 결합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자기계발이나 이런 동기부여 글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최대한 끄집어서 내다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나 팔로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양하게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달이나 여러분들의 팔로워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